안녕하십니까. 오늘은 LCLB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LCLB가 최근 들어서 공매도 세력이 약간은 주춤했어요.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로 조금, 그래도 공매도 세력이 이렇게 주춤했다는 것은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LCLB에 대해서 지금 헤지펀드 시장이 커지면서 공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주식 투자의 급등락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의 이 손을 우리가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죠. 지금 솔직한 얘기로 재테크를 지금 손을 놓기에는 좀 불안하고 공격적으로 또 매수하고 뭐 투자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요즘은 이 롱소트 전략으로 좀 이렇게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취하는 투자 전략으로 장기적으로는 이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사고 단기적으로는 이 고평가된 주식을 파는 기법을 조합한 전략이다. 이게 롱소트 전략이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장기적인 투자는 저평가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고평가되어 있는 건 주식을 팔아버리자. 이렇게 롱소트 전략이 지금 2014년부터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LCLB에 대해서 이런 롱소트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 헤지펀드들이 기관 투자가들이 가요. 그러면 이 공매도 쪽에 비중을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냐. 우리나라의 이 기관 투자가들은 하면 역시 뭐 연기금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거의 뭐 연기금 뭐 등등등등 해서 보면 한 35%대를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 기관들도 거의 만만치 않다. 기관들이 공매도에 굉장히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 이게 조금 쉽게 얘기하면은 LCLB의 기관들이 입김이 훨씬 더 세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오늘 보니까 뭐 매수원, 거래원 보면 골드만삭스가 상당히 많이 매수 쪽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10,000만 주, 48,000주 정도 골드만삭스가 지금 LCLB를 매수 쪽에 상위 1위가 됐는데 지금 보면 이 LCLB의 기관들이 거의 3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입김이 상당히 세졌대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간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머지 한 65%의 매물은 외국인에게서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어요. 국내 기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미국계 이 헤지펀드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엘리엇 하면 옛날에 삼성물산하고 한 20년 전에 굉장히 뭐 한도 손해를 엄청나게 많이 봤죠. 그 금액만 해도 한 7,200억 정도 제일 모직하고 합병함으로써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근데 20년 후에 엘리엇이 그러면은 파산이 되거나 뭐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 환율 1,300원 곱하기 하면은 72조 원 정도 자산을 갖고 있다. 상당히 헤지펀드의 이 행동주의자의 뭐 랭킹, 세계적인 랭킹 메디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골드만삭스 역시 이 150조 정도 환율로 엄청난 뭐 행동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브레이지워터 이쪽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이쪽도 뭐 거의 한 95조 정도 환율로 가지고 있죠. 브리지워터 어소시어스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전 세계 랭킹 뭐 한 7위권 안에 브리지워터도 가지고 있다. 195조 원의 자금을 운영하는 회사. 이 다 헤지펀드 행동주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업라이드 쿼터티브 리서치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환율로 지금 따지면 한 240조 정도 돼요. 이쪽 회사는 지금 뭐 경영권 뭐 등등 해서 CEO가 바뀔 예정이죠. 240조 정도 갖고 이거 요거 4개의 헤지펀드만 합쳐도 664조 정도 된다.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이쪽이 거의 한 65%가 HLB 쪽에 지금 상당히 많이 공매도 쪽에 지금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보유가 지금 13.34인데 앞으로 한 10% 이상은 늘릴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 헤지펀드 애들이 지금 얼마 정도 들어와야 되나? 한 3천억 정도는 HLB를 더 매수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HLB는 뭐 시총이 한 4조 2천억인데 거의 뭐 지금 한 7천억 정도가 지금 주가가 빠진 상태예요. 그럼 여기서 더 빠진다고 했을 때 32,000원 뭐 3만 원이 깨져서 25,000원 때가 가면은 거의 뭐 한 1조 5천억 정도가 더 손실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헤지펀드들이 공매도 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오늘의 팩트를 조금 여기서 한번 또 분석을 좀 해봐야 돼요. 좀
약간은 좀 머리 아픈 애들인데 이쪽을 한번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LG엘비의 주가 관련 지표를 봐야 되는데 사실 지표가 이걸 또 뭐 바이오 회사에 뭐 쓸데없는 또 지표를 보냐. 바이오 회사는 꿈을 먹고 사는 회사거든요. 어떤 시장 규모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니보세라립의 전 세계적인 시장 규모는 한 1조에서 한 2조 정도 되고 LG엘비가 어떠한 시장 판권을 가지고 오면은 여기서 매출되는 발생 금액이 뭐 단기적으로 한 1조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이 한 40% 정도 나와도 4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R&D 투자 한량을 빼면은 한 20%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2천억 정도만 벌어들여도 상당한 매출과 호재가 있다. 이렇게 또 유상증자 3천억을 한 2,400억을 했기 때문에 또 유동성도 상당히 강해졌다. 근데 오늘의 이 팩트를 한번 보면은 이 PER 주가 수익 비율 한번 보면 이게 11이거든요. 한국은. 근데 이게 외국인은 한 15까지도 봐요. 이게 지표를. 근데 솔직한 얘기로 여기서 뭐 금융주 같은 경우 뭐 완전히 뭐 기업이 뭐 돈이 많은데 뭐 주가는 폭락돼 있다. 뭐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R이 최소한 5까지도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뭐 저평가돼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정확한 건 아니다 이거지 지표는. 하지만 우리가 이 지표를 반드시 외워야 된다. 주가 수익 비율 PER은 10, 11이 적정하다. 그리고 외국인은 15까지도 본다. 15가 넘어갔다는 것은 주가가 많이 상승돼 있다. 결국 현대차트가 상당히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가 순 자산 비율 BR 같은 경우에는 2가 넘어가면 안 좋아요. 1.5, 1.8 이 정도가 적당해요. 근데 2가 넘어간 건 역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여기서 보면 PBR이 2가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 전에 43, 뭐 이렇게 13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씩 뭐 16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7.38도 나오고 있어요. 최저가. 이렇게 LG엘비가 언어한 상당히 많이 지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엘비가 또 강력한 또 호재가 하나 또 나왔어요.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중국이 뭔가 이게 또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또 중국 인구가 14억 1천만 명이거든요. 엄청나죠. 14억이 한번 들고 일어나면은 이 공산당 쪽이 지금 중국을 움직이는 게 한 1억 명 정도 더 되거든요. 공산당 당원이. 그럼 1억 명에 이 13만 명인데 싸우면 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걸 좀 풀어주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또 LG엘비가 뭡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바이오 의료기기 여기서 63%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LG엘비가. 그러면은 이 재무제표를 우리가 여기서 딱 보면 나오잖아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지금 LG엘비가 상당히 여기서 보면은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죠. 지금 3분기인데 1,473억 정도 나와요. 이게. 그럼 올해 2천억 정도 나오는데 중국의 어떠한 제품만 판매를 딱 되면은 최소한 여기서 한 매출액이 한 3천억 정도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쌈짓돈을 잃지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바둑 이창호 구단이 이런 말을 했죠. 종잣돈이 없으면은 안 된다. 쌈짓돈을 다 잃으면 안 된다. 이렇게 대마 한 방을 노리다가 결국 쪽박 찹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이렇게 700억 정도, 2021년도 698억 정도 됐었는데 2022년에 1473억 정도 됐어요. 3분기예요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하면 2천억 정도 나오는데 중국의 어떤 물품 코로나에 관련된 걸 제품을 판매를 딱 하는 순간 벌써 한 3천억 정도 매출이 나온다. 그리고 LG엘비가 상당히 R&D 투자량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요. 매출액의 거의 뭐 69%를 차지하네요. 이게 매출액 비중이 69%, 70%를 굉장히 많이 투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그런 이미지는 없애야 돼요. 왜 없어요? R&D 투자량이 없다면은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마인드가 생길 수 있겠지만 R&D 투자량이 거의 70%라는 거죠. 거의 다 돈을 벌면 다 투자한다는 거, 재투자한다는 거죠. 여기에 또 뭐 직원비, 인건비 등등 해서 또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면 또 사업성으로서 여러 가지 돈이 또 더 나가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듯이 가계부에 한 달에 300만 원 나갔는데 가계부 막상 써보면은 오버가 되잖아요. 항상 350, 400 나오고 그럼 또 카드 또 쓰게 되고 그렇게 다 그런 게 역순환이
판단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삶이라는 게.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서 또 한 방 터진다고 갑자기 차트가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 이런 여러모로 따졌을 때 HLB의 이 차트를 보면 일단 주봉 차트를 봐야 돼요.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고요. 일봉 차트를 보면 외국인이 살짝살짝 더 계속 지분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주가가 앞으로 긍정적인 가능성이 높다. LCB는 앞으로 탄탄한 실력을 인정받을 것입니다. 제 짧은 소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LCB가 지금 투자 전략이 롱쇼트 전략이다. 이렇게 지금 21선이 34,000원인데 34,000원까지 누가 끌어올린다? 외국인이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왜? 공매도가 42,000원, 4만원, 38,000원대가 38,000원, 4만원, 42,000원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공매도. 외국인하고 기간이 35% 정도 공매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입김이 강합니다. 자, 이렇게 지표를 보면 외국인이 다시 상승을 하면서 14%, 결국 23%까지 올라와요. 자, 오늘도 골드만삭스가 좀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헤지 펀드들이 들어와서 공격적으로 매수해 주는 건 좋습니다. 자, 저평가되어 있는 LCLB의 저가 매수를 해서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겠다. 이런 롱 쇼트 작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롱 시간이 긴 거, 쇼트 짧은 거,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을 쓰겠다는 거죠. 자, 오늘은 LCLB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팍팍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